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6%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그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코스피 순매수,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부분이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이렇게 순매도가 많았어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해당이 되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외국인들이 많은 순매수를 한 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융투자 있죠? 이거는 외국인들의 어떤 호구 때로는 저금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늘 매번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돈을 벌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많은 국가이라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는 좀 더 우수한 품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간 여건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저가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크죠. 외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서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비싸게 이렇게 받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월급을 줄 수가 없었지요. 요즘은 좀 상황이 나아져서 조금 더 가격을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 쪽으로도 이제 저가가 우리가 예전 했던 거 저가로 공수를 막 밀어붙이고, 또 일본이나 독일은 이 고가로 물건을 팔아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는 이 중간에 어딘가 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튼 그간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갖다가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들고 들어다 보면 이 또 들어온 물건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월급을 주지 못했죠.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은 이렇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또 특히 그 한때 심할 때는 우리가 공산당이 우리 6.25 전쟁 때 쳐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지주를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죽창을 들고 나가서 제 새끼 지주입니다 하면은 막 가서 때리고 밟아보고 죽이던 것처럼 그런 험악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튼 힘들게 이렇게 서로 싸워가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근거에 돈 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외국에서 돈 벌어서 한국으로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도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너무나 쉽게 빼먹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이 금융 투자 쪽으로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받아오고, 또 이 외국인들이 물건을 팔고 싶을 때는 이 금융 투자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물건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 금융 투자에서는 이 그 거래 수수료 조금, 차익 거래 조금 남겨먹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우리 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해서 돈을 갖다가 그냥 막 빼먹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고쳐가 되어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들이 뭐 그동안 낙후된 금융 시스템 실력을 가지고서 덤빈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 연기금도 밟으려고 그러고 이 보험 투신도 예전만 못해서 외국인들에게 필적할 만한 어떤 수급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그거 겁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금릴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외국에서 돈 번 돈을 이 금융시장에서 너무나 이래 쉽게 뺏기는 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이게 고쳐질 수가 없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예전처럼 이렇게 뭐 저가 공세로 밀어붙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사이를 뭐 비집고 들어와 버렸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독일하고 일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낑기 들어서 뭔가 하나 찾아 나가면서 참 좀 힘들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국내에서 이렇게 빼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걸 갖다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굉장히 모순적인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 국민들이 저걸 알아야 돼요. 금융시장이 빼앗기게 되면 저렇게 돈이 빼인다는 거. 우리가 찍어 뽑고 뭐 재벌하고 싸워봤자 실제 그 회사의 주인은 또 외국인들이고 뭐 대부분들 대기업 어떤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국민들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진짜 우리가 싸우고 찾아야 될 대상은 우리 시장입니다. 근데 정치권이나 한번 데서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지 못 쓰는지 돌머리라서 모르는 건지 그래요. 국민들한테도 이 금융교육을 시켜서 지금 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 힘들게 번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지키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그동안 이 전기전자 업종 슬금슬금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자, 보면 왜 갑작스럽게 편하게 매집했는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면 지금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물량을 작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모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편하게 좀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말이 뭐냐면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이래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갈 때는 좋지 않습니다. 지수면은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물량을 이렇게 매집해가는 저런 구간에는 또 나오는 뉴스들도 좋지 않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서 이제 됐다 하면 본격적으로 같이 가자 할 때가 있어요. 가자 할 때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 쪽으로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량을 많이 그동안 매집했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무엇이냐? 내가 먹었으니까 너그가 들어와서 가격을 내하고 같이 좀 힘을 합쳐 끌어올리자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팔아먹는 단계가 오겠죠. 그러면 끌어올리려 그러면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이 크게 일어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이겁니다. 예전부터 준비가 됐었죠. 바로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이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뭐 앞으로는 요거 지금 당장은 이걸 겁니다. AI 관련주로 한번 테마 만들어서 떼어먹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미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미국의 차 반터나 뭐 전기차로 몇 년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가 다시 이제 강력하게 돌아올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 반도체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AI 요거고 다음에는 또 미국 경제가 어떠니 요걸 가지고서 한 번 더 쳐먹겠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저렇게 매집을 했다는 것은 내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량을 다 모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들어와서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자 이 이야기예요. 이제 AI 관련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기관들도 들어가고 개인들도 들어가고 이제 그쪽으로 돈을 바람머리를 하는 거예요. 바람머리를 쑥 해서 이제 좀 형성이 되죠.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이 과정이 있죠. 이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지금 이제 뭐 홍보하는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이게 작전입니다. 작전. 거품을 만드는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런데 저게 참 주체가 모호하다. 애매하다. 뒤로 숨어가지고 누가 저걸 갖다 주도하는지 모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공범이죠. 공범. 또 저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AI 관련 엔비디아가 뭐 상승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 나오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같이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관련 여러 가지 기업들을 리부터 만들어내겠죠. 앞으로 AI가 어떤 산업으로 성장을 할 거다. 관련 종목들이 어떤 건 후속 테마들도 막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리포트 만들어내죠. 뭐 산업이 실제로 뭐 되고 있냐 아니 그런 여러 가지 통계들도 만들어내겠죠.
이건 이제 좀 누구나도 볼 수 있는 어떤 참 희한한 공개적이면서도 조금 공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쭉 끌어가는 하나의 기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는 그 물량을 매집을 다 했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한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탄을 쏘아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게 작전이 이루어지는 큰 세력들은 저렇게 작전합니다. 저렇게 해서 큰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작은 세력들은 최근에 한국화 파령제 여러분들 현재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거 있죠. 걔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것끼리 모여서 저것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혀가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아마 지금 다 까발려 놓고요. 다 까발려 놓고 저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막 가는 거 있죠. 돈만 많으면 저는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전기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물량 매집이 끝났어요. 옛날부터 다 매집을 했어요. 이제 갈 겁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라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시장에 형성되는 테마는 AI입니다. AI. 또 새로운 신산업이 어떤 관련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후속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잔체이들 어떤 테마 만드느냐, 삼성전자에 뭐 납품한다더라, 뭐 납품한다더라, 뭐 납품한다더라,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 주식시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것만 쫙 이게 시장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돈 버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시장이 이렇게 헤쳐먹고 있어요. 이런 금융기법 잘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빼였지만 참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가 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애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애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눈 딱 감고 뭐 인류애니 뭐니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당한 여러 가지 금융 위기가 와서부터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금융회사들 뭐 집어넣고 전과정 여러분들이 다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가서 우리는 어디 가서 헤쳐볼 수 있느냐? 미안한데 우리보다 약소국에 가서 헤쳐볼 수 있습니다. 참 동남아에 있는 약소국들 엄청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약소국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좀 약한 그런 약소국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장악을 해서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 요거 장악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급의 주체로서 요거 딱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있는 돈 다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국익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실제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헤쳐먹고 있기 때문에 뭐 저기 합법적으로 다 될 겁니다.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인류애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은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KH바텍, 지금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을 했는데, 추세는 이미 상승으로 바뀌었죠.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그리고 LG 이노텍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오스 이 종목도 상승 추세로 바뀌어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면 보통 이렇게 되죠. 저점을 갖다 높여가면서 올라갑니다. 이 상승 추세에는 이렇게 분할 매도 신호가 많이 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락, 여기서부터 추세선 좀 끊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추세선에 대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21, 이동 평균선 아니면 볼린저 밴드 같은 거 하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평범한 구간에서는 이 초보자들도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매수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매도는 이런 것들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도 병행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화도 괜찮습니다. 한화도 괜찮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코스피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회복세에서 AJ 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오늘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상승 반전 신호가 발생이 된 거예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단계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제 좀 나갈 놈들은 나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목은 이 안에 있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벗어난 종목들은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세 종목 잠시 좀 보면은 이거는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고로 할 만합니다. 근데 어떤 걸 참고해야 되냐면 이거는 코스맥스 BNT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이 탐력 구간에서 첫 번째로 딱 이렇게 여러 매도 신호가 딱 뜨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이미 이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하고 순발력이 좀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라이컴 이건 뭐냐? 이것도 참 이런 종목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탐력 구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있죠. 한번 딱 떠요. 뜨고 나면 그 다음 구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단타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럼 스레스는 그럼 어떻게 돼 있나?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첫 번째죠. 뭔가 첫 번째지요. 그럼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단타한 사람들은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스레스 종목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단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물량을 많이 매집했습니다. 전기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매집을 했고 이제는 자기들이 매집하는 동안의 주가도 나름 잘 눌러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오늘 열심히 매수하면서 내가 이거 들고 있다는 걸 선전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같이 가자 이거예요. 너가 돈 나? 내가 형님 다 먹었으니까 너가 와서 좀 주가 좀 들어 올려줘라. 같이 가자. 그나마 지금은 좀 나은 겁니다. 초반에 같이 가자 할 때 나은 거예요. 그럼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르지 않다가 같이 가자 지금 요 순간이거든. 같이 가자 이 순간인데 요거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동지를 모으는 거예요. 신호 주는 겁니다. 신호 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내 너가 피해 안 끼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쭉 올라가죠.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 팔면서 내 먼저 간대 신호 딱 줘요. 그럼 요 구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 요 오를 때는 AI 관련 테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가 어떤 그런 테마로 갈 거라고. 바보들이 아닌 이상 왜 매집을 하는데 이 소문을 갑자기 내겠어요. 같이 가자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이만큼 충분히 매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절대 같이 가자 신호 안 냅니다. 외국인들의 AI 같이 가자 해서 동지를 지금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찢고 볶고 싸워가면서 심지어 뭐 재벌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서 때리 죽일 새끼로 만들어 놓고 힘들게 외국에서 돈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외국인들이 저렇게나 쉽게 배쳐먹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실제 재벌이 빼먹는 것보다 걔들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미쳐가지고 설치고요. 무식하고 정치인들도 무식한 그 자체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갖다가 나라답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좀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교육을 거기에 시켜야 되는데 학교 교과서 가면은 재벌 맞서서 싸우는 방법 이지랄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노동자가 어떤 일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개판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힘으로서 그런 걸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참 방법이 없지 않나. 우리 아들도 열심히 좀 키워서 해외에서 돈을 좀 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해외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제국주의는 뭐가 다름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죠. 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뭐 금융이 좀 낙후된 그런 국가들 그런 데 가서 아예 막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제조업을 잡아버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금융시장을 잡아버리고, 또 입법 로비를 통해서 정치인들도 좀 잡아버리면 그 나라 제조업을 통해서 빼먹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빼먹고 다 빼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은 누군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우리 식민지가 되란 말을 참 이렇게 대놓고 하기도 좀 그래요. 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휴가 좀 깁니다. 주말 푹 쉬시고 주말 끝나고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